안녕하세요, 구독자님. 중고거래 앱으로 원하는 물건 싸게 득템하는 재미, 다들 경험해 보셨죠? 근데 최근에요, 이런 기대를 악용하는 좀 더 교묘해진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참 안타까운 개인사를 내세우는 방식인데요. 특히 이혼이나 파혼 때문에 급하게 처분한다.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. 고가 가전제품이 주류 타겟이고요. 아,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잘 통하나 보네요. 오늘 저희가 이 새로운 사기 수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, 또 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건지,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른바 파혼 에디션, 이혼 에디션 이런 말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판매자가 보통 제가 급하게 이혼 파혼하게 돼서요. 혼수로 마련한 새 가전인데 눈물을 머금고 처분합니다.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대요. 그러면서 최신형 TV나 냉장고 같은 걸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는 거죠. 네.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뢰를 얻기 위한 장치가 꽤나 치밀하다는 겁니다.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. 인터넷에서 구한 제품 사진은 기본이고요. 심지어는 가전제품을 막 트럭에 싣는 듯한 그런 사진이나 아예 위조된 신분증, 사업자 등록증까지 동원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. 와, 그렇게까지 하면 정말 깜빡 속기 쉽겠는데요? 아니, 신분증까지 위조한다고요? 네. 게다가 더 교묘한 건 LG나 삼성 같은 공식 서비스 센터 기사가 직접 설치해 줄 거다.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. 그러면서 해당 업체 명의로 위조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다고 하니까요. 아, 공식 절차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완전히 믿게 하려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하지만 그 결정적인 단계는 항상 같습니다.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직거래는 어떻게든 피하고요. 택배 거래나 안전결제가 아닌 그냥 선입금만 고집하는 거죠. 아, 물건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거네요. 그렇죠.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. 입금 딱 확인하고 나면 바로 연락 두절.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죠. 실제로 어떤 구독자님께서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서비스 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셨대요. 그래서 다행히 수백만 원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고요. 정말 다행이네요. 아, 근데 다른 수법도 있다면서요? 약간 덜 알려진 브랜드를 이용하는 거요? 네, 그것도 교묘한데요. 국내에 잘 안 알려진 좀 저렴한 브랜드 제품을요. 온라인 쇼핑몰에는 일부러 엄청 비싸게 등록을 해놔요. 그래놓고 중고 앱에서는 마치 엄청 할인해주는 것처럼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. 가격 비교를 해보면, 싸네.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 가격 비교의 맹점을 노리는 거죠. 그럼 이런 사기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날까요? 근본적으로 보면 개인 간 거래, 그러니까 C2C 플랫폼이 가진 어떤 구조적인 한계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. 현재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같은 것들이 주로 사업자랑 소비자 간의 거래, B2C를 규율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에는 법적 보호나 어떤 개입이 좀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사기꾼들은 딱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거고요. 정확합니다. 물론 플랫폼들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. 머신러닝 기반으로 사기 탐지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이용자 신고도 적극 활용하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사기 수법이라는 게 워낙 계속 진화하니까요. 모든 변칙적인 시도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. 특히나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사기는 시스템만으로 걸러내기가 더 까다롭고요. 네.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패턴의 사기가 막 동시에 나타나는 걸 보면 이게 단순 개인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겠다. 어쩌면 좀 조직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.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도 다행히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. 플랫폼들은 당연히 의심 패턴 탐지 기술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. 정부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. 그 개정안에는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플랫폼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같은 분쟁 해결 기구에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. 사실 그게 당장 내 피해를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요. 결국은 현재로서는 우리 구독자님 스스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플랫폼들도 계속 이용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해달라,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,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방어선은
결국 거래 당사자의 신중함이에요. 그럼 구독자님께서 바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주의사항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, 특히 고가 제품인데 막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우면서 급처분을 강조한다. 그럼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. 둘째, 판매자가 어떤 이유를 대든 직거래를 피하고 선입금만 콕 집어서 요구한다면 그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 가능하다면 플랫폼 자체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꼭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게 최선이죠. 판매자의 이전 거래 내역이나 다른 사람들 후기를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. 네,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중고 거래할 때, 이거 조건 너무 좋은데? 하는 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. 특히 막 감정에 호소하면서 비대면으로 선입금 거래를 유도한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플랫폼과 정부가 계속 노력하겠지만 사기 수법은 늘 빈틈을 찾아낼 겁니다. 구독자님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. 다른 무엇보다 바로 구독자님 스스로의 세심한 주의입니다. 거래 전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,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심쩍다 싶으면 거래를 딱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. 네, 편리함 이면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. 이 비대면 거래 시대에 플랫폼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우리는 이 구매자 주의 원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구독자님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